중 시작된 강변북로 추격전. 한 차가 상향등을 무섭게 쏘아댑니다. 분이 안 풀렸는지 창문을 열어 욕을 쏟아내고 아이고, 왜 그러는 거야?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려 어이구. 위협을 가합니다. 상대방보다 빨리 도망가서 상대방이 못 쫓아오게 계속 정말로 도망가야 되겠다 무서운 생각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과연 공포의 추격전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쯤 왔을 때 상대방 차량이 제 차 앞을 가로막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효성 씨는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1차로에 갑자기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 뭐 던지고 툭툭 치고 지금 욕하고 있어요. 던지고 친다고요? 네네네. 운전자가 밖에 나와 있나요? 아니요. 어이구. 앞에서 막 던졌는데 차에 막 치고 지금 엄청 위협운전하고 있어요. 위치가 어딘가요? 어이구. 자, 위치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차에서 내렸거든요. 와, 어머, 문신한 남자 거. 두 명이 문신 다 하고 등집도 크고 이거 잘못 걸린 것 같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제일 무서웠던 게 전화 통화로 애들 본부에 태워서 데리고 와라.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조폭인가. 정말 데려오려나. 그리고 차를 가로막은 상대방은 문을 열라며 위협하고 급기야 차를 흔듭니다. 지금 막 창 흔들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동승했던 여성도 내려 욕설을 퍼붓습니다. 셋이서 공격을 한 거네요. 말리는 사람이 없네.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자, 뭔가 원인 시발점이 있겠죠? 그렇게 했죠. 차선 변경을 하고 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상향등을 계속 켜서 일단 신경을 안 썼거든요. 상향등을 켜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차선 변경한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구나 생각하고 그냥 가는데 이제 화가 나서 갑자기 이제 몸을 내밀고 차에 내밀고 차에서 창문 내려가지고 내밀고 바깥으로 네 욕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차선 변경 이후 시작된 분노의 질주. 위험하네, 진짜. 아이고. 뒤차의 거친 행동에 겁을 먹은 효성 씨는 길을 쓰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유. 야, 운전석을 이게 친 소리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와, 무서웠을까요? 진짜. 이제 제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바로 신호가 걸려요. 그래서 신호 때문에 멈춰지게 되면은 상대방이 더 위협하고 저를 못 나오게 막고 못 가게 막을까 봐 지나치고 이제 계속 쭉 달렸거든요. 뒷차를 따돌릴 수 있는 타이밍을 포착한 효성 씨. 아이고, 아슬아슬하게. 근데 도망칠 곳도 마땅치 않잖아요, 사실. 이거 좀 위험한데요? 그때 뒷차는 위험천만하게 계속 쫓아옵니다. 아이고. 거울을 백미러를 봤는데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다 생각을 했죠. 운전자가 밖에 나와 있나요? 강변북로에서 올림픽대로 그리고 자유로까지 20km 동안 이어진 추격전. 결국 뒷차가 효성 씨 차를 가로막고 섰는데요.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리는 5차선 도로의 1차로입니다. 1차로 굉장히 위험해. 그냥 차를 세워버린 거네요. 저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네. 전 내리지 말아야죠. 경찰 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리면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요. 일촉즉발의 순간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도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저희 왔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펜싱 코치인 효성 씨.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몸이지만 그날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는데요. 그럼요. 심리적인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로시에 먹으라고 약을 지어주신 게 있는데 그거를 먹긴 해요. 그걸 먹어도 이제 출퇴근할 때는 지금도 아직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숨 쉬는 것도 답답해지고
정신도 몽롱하고 그러더라고요. 사건 당일 양쪽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효성 씨는 특수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올려 조언을 구했는데요. 보셨나요? 진짜 소름 돋으면서 믿겨지지 않을 정도네요. 차량 번호를 알아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어떤 중고 사이트에 차량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차량이다. 네티즌 수사대가 움직인 겁니다. 어. 쫓아오던 차량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정보를 입수. 검색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차 매물 보고 왔는데요. 네. 차종 같은데 이게 번호도 같나요? 강변북로의 무법자 그 차량 맞습니다. 네요. 그러네요. 이게 매물로 나온 게 언제예요? 들어온 지 이제 일주일도 아이고. 안 됐을 거예요. 아, 엄청 금방 들어온 차예요? 그분은 왜 갑자기 파신다고 하십니까? 그런 거를 잘 저희가 물어보지 않아요. 추격전을 벌이고 이틀 뒤 차량을 매물로 내놓은 상대 운전자. 대체 운전자와 동승자는 어떤 사람일까 찾아 나섰는데요.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그들은 할 말이 많다며 실화 탐사대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진짜요. 직접 찾아왔네요. 방송국으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블랙박스도 저희가 없으니까 그래도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 억울한 거를 좀 밝혀내고 싶어요. 그들은 상대방이 먼저 난폭 운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효성 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 끼어들었고 자신이 차선을 바꾸는 순간 또 한 차례 끼어들면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제가 차량을 바꿨는데 바로 따라서 바꾸면서 브레이크를 밟는 걸 보이시죠? 이 시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의도하고 바꾸는 것이 나는 음주운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차량을 세워 멈춰가야겠다.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운행을 멈추게 하려 했다는 이들. 그런데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시나 먹어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고 도망가면 당연히 그 누구도 저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은 어쨌든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문을 열고. 그죠? 욕설이 오가면서 통제할 수 없는 추격전이 이어졌는데요. 위험천만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휴. 아이고. 이미 여기 칠성도 있고 안전지대인데 사실 이것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가 됐던 이유 중 하나는 문신과 거친 협박 때문이었는데요. 막 조폭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전화하는데 뭐 강변 오다가 중간에서 애들 태워 뭐 봉고차에 태워서 와라는 게 있던데 그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조직폭력배나 친구랑 그냥 둘이 장난치면서 조직폭력 저희는 아닙니다. 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격한 운전과 도로 위에서 쏟아낸 분노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쁜 의도로 저렇게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고 좀 이거는 좀 강조하고 싶고 그 앞으로는 만약 이런 상황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그거는 진짜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이번 일 계기로 많이 다짐하고 반성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경찰 조사를 받은 효성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잘 받으셨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상대방은 일단 특수협박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일단 일반 교통 내 난폭 운전 그런 걸로 일단 조사를 한다고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영상들을 확인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운전 습관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 계기로 이제 저도 상향등도 안 켜고 클락션도 안 켜고 양보 운전하면서 방어 운전을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각할수록 그날 그 순간은 아찔하기만 합니다. 5차선 자유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정체했던 상황.
벤츠의 그 행위는 그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거기서 한 30분 정도 차 서 있었는데요. 대형 덤프 트럭이 와서 순간적으로 깜빡해서 그대로 다 밀고 갈 뻔했어요. 그렇죠, 그럴 그렇죠. 수도 있죠. 실제로 2013년 중부고속도로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멈추고 뒷차에게 따지러 온 운전자. 그 순간 뒤따르던 차량 넉 대가 피할 새도 없이 들이받은 겁니다. 아,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차를 멈춰요?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대참사. 앞에 있던 두 차량이 차선 변경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저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럼요. 저는 정말. 최근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퍼져나간 한 영상,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사건입니다. 예. 칼치기 운전을 한 카니발 운전자가 항해하는 운전자에게 생수통을 던지고 주먹을 거세게 휘두릅니다. 그리고 폭행 모습을 촬영하던 휴대폰을 뺏어 던져버립니다. 처음엔 단순 폭행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 그래서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었죠. 경찰에서 아니 뭐 이거 단순한 폭행이고 재물손괴인데 그런 아직 2주 진단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 2주짜리 상해죄네. 2주. 그러면 2주 지나면 내 몸은 나아요. 멍든 거는 나죠. 찢어진 것도 다 이제 상처가 살을 더 돋고. 그러나 그 마음에 심적인 가슴속의 트라우마는 2년 지나도 낫지 않고 20년 지나도 낫지 오래 가요, 않고 평생 갈 수 정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 차 안에는 아내와 어린 두 아이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아니, 아이 앞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미온적인 조사에 대한 비판과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진행을 하고 법이 허용하는 데에서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도로에서 이러이러한 나쁜 행위라면 진짜 큰일 난다, 무겁게 처벌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의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면은 징역형은 과감하게 선택해서 처벌을 무겁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징역형 선고해서 잡아다 가둬보세요. 야 저거 하면 내가 1년 동안 들어가서 갇힌다. 그럼 함부로 못하죠. 어머, 웬일이야? 운전대를 잡고 욱하는 순간 보복 운전이 시작되고 순식간에 목숨까지 위험해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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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지난달 16일 대전의 한 도로 위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운전 중에 현장을 목격한 요셉 씨. 처음엔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다는데요. 두 정차되어 있는 차 사이에 젊은 남성하고 노인이 몸싸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찍다가 현장 증거를 남기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요셉 씨. 그런데 젊은 사람이 아버지 뻘 되는 노인을 일방적으로 때리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합니다. 2차, 아이고, 저게. 3차 이렇게 폭행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끊고 이제 말리러 나갔거든요. 두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일어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순식간에 폭행 사건으로 변한 겁니다. 사고 현장을 향해 있던 CCTV. 목격자 요셉 씨의 의로운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는데요. 저 MBC 신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때마침 잘 이렇게 말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또 뭐 몸싸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70대 노인이 40대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할 때 유일하게 말리러 온 요셉 씨 덕분에 큰 화를 면한 겁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그분한테도 뭐 폭행을 이렇게 가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계속 차가 운행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다가 옆차선으로 밀리거나 했으면 진짜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뻔한 장면이거든요. 목격자가 말리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증거도 확보해줬어요 지금. 할아버지랑 저랑 단둘이 남았을 때 약간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어요. 울먹울먹 하시는데 이미 목하고 얼굴 부위는 다 뻘겋게 물들어가지고 온통 손톱 자국 나 있고 그냥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맞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현재 상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도 했지만 피해자와 가족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고 그날도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합의 안 하고 좀 처벌 좀 해달라고 너무 솔직히 무섭고 아버님도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그쵸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이고. 도로 위에서 주먹을 휘두른 그는 어떤 죄값을 치르게 될까? 자동차 내린 상태라서 특가법 적용은 어렵고요. 일반 상해죄죠.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가볍게 불구속으로 진행되다가 벌금형으로 끝났다? 별거 아니네. 나도 기쁜 나쁜 때린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직접 당하게 될지 상상조차 못했다는 소현 씨. 말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제가 겪은 거지. 이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겪으니까. 그날도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실제 블랙박스가 나오네요. 예.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는 오토바이. 뒷차들과 소연 씨가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자 오토바이 남자가 욕설을 하며 침을 뱉습니다. 어머. 화가 나잖아요. 저도 진짜 쭉 향해서 침 뱉고 욕하고 이러면은. 그럼요. 그래갖고 이제 창문 열고 침을 왜 뱉냐 이 말 한마디 하고 욕을 계속 하길래 창문을 닫고 직진차선으로 제가 이쪽으로 계속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오토바이. 소연 씨 차량을 막아서고 다짜고짜 창문을 열라고 했다는데요. 2명이네. 그 이후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창문 열었어요? 창문을 열니까 앞에 오토바이 변성 가는 거 보이지? 그분이 말한 거예요? 네. 이게 절대 못 잡는다. 이 상태로 이제 여기서 얼굴만 집중적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잡고 뒤로 꺾은 채로 이쪽 손으로 때렸다가 이쪽 손으로 때렸다가 번갈아 가면서 때린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아이고. 수십 대 때렸죠, 계속 그렇게. 제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계속 때렸어요. 무차별 폭행을 목격한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오토바이는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경찰은 가해 오토바이를 놓치고 맙니다. 아이고. 아, 이 번호판 가려서 찾기가 힘들 텐데. 30차례나 휘두른 주먹에 처참해진 얼굴.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흔들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성 얼굴을 저렇게 만들 수가 있죠? 너무 화가 나는데요, 진짜.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공포에 질린 소연 씨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가해자를 찾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주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의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이제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SNS에 올려보는 건 어떠냐. 혹시 그들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까?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3시간 뒤 지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SNS를 보여주면서 이거 내 친구다. 내 친구가 술을 먹고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 정말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소현 씨.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가해자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동동 쪽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쪽 지구대로 전화를 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또 그쪽 지구대로 전화를 했어요. 가해자 뭐 이렇게 내가 오늘 폭행 사건을 이렇게 뭐 당해서 오동동 지구대에서 이렇게 놓쳤다. 좀 같이 가달라 동행을 요청하니까는 그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양덕 지구대였다면서요. 그럼 양덕 지구대로 전화를 하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게 말이 됩니까? 1시간 20분 동안 6차례나 신고 전화를 했지만 두 지구대에선 서로 떠넘기기식 대답만 돌아봤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요. 대체 왜 그랬던 걸까? 안녕하십니까. MBC 시사탐사대에서 왔는데요. 상근무하는 이제 직원이 순경이었습니다. 근데 경찰에 제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때 당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유발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자기가 잘못했다. 출동을 미루던 두 지구대를 포기하고 경찰 민원센터에 신고하고 나서야 현장에 출동했다는데요. 아니, 정말 이거는. 가해자의 신원과 주소를 파악하고 있던 친구가 경찰과 동행했습니다. 이제 가해자한테 혹시 어제 폭행하셨죠? 새벽에 밤에 폭행을 하셨죠? 하니까 가해자가 바로 시인을 하더라고요. 네, 폭행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대체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을 막고 운전 중인 사람의 얼굴에 수십 차례 주먹질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와, 뒤에서 이유가 참 어이가 경적을 없네요. 울려서 열받았다. 아이고. 앞차가 안 가니까 경적을 그렇죠. 울린 알려준 거잖아요. 거잖아요.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폭력은 29살 소연 씨의 얼굴도 삶도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친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할수록 억울한데요. 성격이 좋은 친구들도 많고 하는 일도 항상 착실하게 열심히 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사는 친구라서 그런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더 속상했고 앞으로 혹시나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그런 걱정도 됐어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악몽이고 집 밖에 나가는 일조차 두렵다는 소현 씨. 신경안정제랑 이제 수면제 일 겪고 나서 이제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약을 처방받게 됐어요.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SNS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며 소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유, 어이가 없어. 진짜 말도 안 되네요. 그런데 소연 씨가 더 답답한 건 가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온적인 겁니다. 술을 먹었다, 음주를 분명히 했다. 나한테도 그리고 폭행할 때 술을 먹었다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을 그렇게 해도 음주에 대해서 조사를 아예 안 해주세요, 지금. 아, 음주운전까지 한 거군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많이 답답하죠. 그 부분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 조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운전 중인 사람을 때릴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데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던 경찰. 뒤늦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법은 운전자 폭행으로 해가지고 특가법을 적용할 거예요. 네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8월 19일 날 그 부분으로 그 특가법을 적용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피해자 소연 씨가 강력하게 항의를 한 이후에 달라진 겁니다. 제가 경찰서로 갔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차 중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신호 대기 중이었잖아요. 그거 운행 중이에요. 하니까 아 택시 기사나 뭐 버스 기사나 다 되는데 일반인들은 해당하기 어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일반인도 운전자예요. 운전자 폭행이에요. 일반인은 왜 운전자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 이거 적용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하는 거예요.